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먼저 바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아직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가족 말 한마디가 되풀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통화에서 들은 서운한 말이 오늘 아침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 사람인 공자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보려 합니다. 공자는 어려운 철학을 늘어놓기보다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한 문장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의는 남에게만 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웃고 인사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말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 부분을 아주 아프게 찌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내 말이 칼처럼 꽂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요즘 좀 바빠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바쁘긴 뭐가 바쁘냐라고 받으면 그날 저녁 공기가 확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럴 때 예라는 그릇을 먼저 세우라고 합니다. 예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얼굴이 체면을 지킬 수 있게 내 말을 한 번 더 고르는 습관입니다. 그래,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얼굴 보니 반갑다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은 같아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자가 말한 인이라는 것도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지금 내 앞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집 안에서부터 이 인이 시작된다고 공자는 말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올라올 때의 처리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끓다가 어느 날 크게 터지기도 합니다. 공자가 강조한 말 중에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풀면 내 기분이 확 치고 올라올 때 그 기분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말고 내가 한번 잡아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겨라가 아니라 한번 멈춰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또 그 얘기야 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확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바로 반격하면 서로의 말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공자 방식으로는 반격을 늦추는 연습을 합니다. 방법은 아주 생활적입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직전에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나는 이기려는 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딱 붙이면 신기하게도 말이 한 톤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서운했는지 천천히 말해도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싸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공자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이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진짜 이김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자의 배움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유명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노년의 마음도 몸처럼 조금씩 훈련하면 편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몸도 하루 이틀 걷는다고 갑자기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자식 마음 공부는 작게 자주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내가 지킬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끝을 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묻겠습니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은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 점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점검은 반성이 아니라 연습의 기록이 됩니다. 공자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이 관점이 노년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작게 바꾸면 됩니다. 작은 변화는 부담이 없어서 오래 갑니다. 네 번째는 말이 아니라 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서운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말이 안 먹혀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안 읽혀서입니다. 공자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태도를 먼저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 반박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또 시작이네라고 하면 내 표정이 이미 닫혀버립니다. 공자식으로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분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속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맞장구도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됩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의 마음이 풀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에서는 해결보다 공감이 더 큰 약이 됩니다. 공자는 상대를 이겨서 내 말을 관철시키기보다 상대가 마음을 놓게 만드는 사람을 높이 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점수로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익을 따지게 되는 순간이 늘기도 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커지면 관계는 계산서가 됩니다. 공자는 중용이라는 말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권합니다. 여기서 중용은 흐릿한 타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도 않고 상대를 너무 몰아붙이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돈이나 집, 돌봄 문제가 얽히면 마음이 쉽게 칼날이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예전 이야기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자가 주는 힌트는 서라는 글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먼저 대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대화할 때 왜 너는 늘 그랬냐라고 몰아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멈추고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는데 관계는 좋게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내 마음도 지키고 상대의 체면도 지켜줍니다.
공자가 말한 어른의 품격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폭에서 나온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마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의 마음 철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한 번 더 쓰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 한 번으로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큰 결심 대신 작은 연습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이기려 하기보다 귀를 열어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관계를 점수로 계산하기보다 온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짧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풀고 내 마음도 함께 풀어줍니다. 공자가 말한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닦는 빗자루가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 마음을 찾아보세요.